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앞에 첫 번째 타임에서 설명을 드렸죠. 결국 우리는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집단을 다 조사를 못하니까. 자, 그럼 모집단, 표본, 우리가 계속 앞에 미리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모집단이라는 게 뭐고 표본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집단인 모집단이 있고요. 그 알고 싶어하는 집단의 숫자, 특성을 모수라고 합니다. 이 값은 진실된 값, 변하지 않는 진실된 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만 조사가 가능하냐면 표본을 가지고 표본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습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우리가 표본 추출한다 그러죠. 다 조사를 못하니까 표본을 추출하는데 이 과연 우리가 뽑은 표본이 모집단의 값이냐?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잘 보셔야 되죠. 만약에 KCD 학교를 조사하는데 저기 엉뚱한 학교 가서 조사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죠?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단의 값은 통계학에서는 라지 n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거 n으로 큰 대문자로 써 있으면 이건 모집단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근데 조그만한 n 표시해놨죠? 그럼 이거는 small n, 이거는 표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추출하는 방법, 여기도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이 아닌 방법으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돼 있네요. 이게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뽑을까? 이게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료를 잘 뽑을까?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얼마만큼씩 뽑아야 되지?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는 뭘 갖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값은 우리가 뭐만 알 수 있어요? 표본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표본의 값을. 그래서 표본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균을 X바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기호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 써도 돼요. 표본, 평균. 표본을 갖고 조사한 평균에서 표본, 평균.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말을 계속 하기가 애매하니까 항상 수학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쓰는 기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서로 간에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로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퍼센테이지. 전체 퍼센테이지. 우리가 아까 전에 뭐 지지율 그러면 100명 중에 40%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비율로 표시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결국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추정치라고 부릅니다. 추정치. 추정할 때 사용하는 값. 추정치예요. 무슨 값이에요? 표본으로부터 구한 값이죠. 결론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게 표본으로부터 추정치를 구하려고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뭘 하는 거예요? 이거죠, 결국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이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조사를 이 값분이 모르니까 이 표본의 값분이 조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뭐를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모집단의 평균이 뭐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뭐지? 모집단의 비율이 뭐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는 있죠. 다 조사하면. 그러면 표본을 왜 조사합니까? 의미가 없죠. 모집단을 우리가 조사를 불가능해요, 거의. 이 값을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값을. 항상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뭐 해요? 유추하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 이 정도일 거야. 라는 겁니다. 모집단의 값은 몰라요. 절대. 그 값을 알면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아는데 왜 조사해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그 값은 항상 미지예요. 미지수예요. 몰라요. 누구도.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든 조사는 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객관적인 확률을 이용해서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다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갖고 써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배우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을 조사를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인 표본을 가지고밖에 조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통계학에서 배운 확률이나 이런 이론을 이용을 해서 유추했더니 맞더라. 통계학자들이 해봤더니 맞더라.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배우는 게 그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맞아? 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이거를 앞으로 한 학기 동안에 계속 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맞네? 진짜 맞네? 맞네? 이걸 계속 배워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한 학기 내내 그걸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자, 그걸 우리가 따로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그럼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 모집단은 관심 있는 대상 전체고요. 대부분이 무한 모집단이에요. 왜? 값을 끊임없이 나와요. 전 세계 인구 조사가 가능해요? 안 해요? 못하죠. 자판기 커피, 우리 여기 2층에 있는 자판기 커피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시작과 끝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 모집단이라고 그러고 유한 모집단이 있어요. 이런 거는 조사가 가능할 거예요. 가끔. KC대학교 재학생 전체. 우리 한 1000몇백 명뿐이 안 되니까 다 조사 가능하죠. 맘만 먹으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조사 가능하죠. 맘만 먹으면.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샘플만 가지고. 뭐하러 모집단을 다 하느냐? 의미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모집단의 값을 다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센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구 센서스 조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언제 하냐면 5년마다 합니다. 0505. 그러니까 2015년도에 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언제 할까요? 2020년에 하겠죠. 5년 단위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작을 경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도 5년에 한 번 해요. 전체 인구 다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수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표본 조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표본. 실제로 조사 측정되는 모집단의 일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표본 조사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를 갖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접 실험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출판 자료를 가지고 쓰는 게 있어요. 실험은 내가 실험실에서 뚝딱뚝딱 하는 거예요. 조사는 실험실에서 할 수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판 자료는 뭐냐면 남들이 조사해놓은 2차 자료를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또 쓰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 할 때는 이 출판 자료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2차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나온 2차 자료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모수하고 통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진짜 값. 통계량은 표본을 통해서 구한 값. 자, 모집단은 모집단에 대한 수치의 특성 값이고요. 통계량은 표본에서 얻은 값이에요. 우리가 통계학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죠. 얘도 통계량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결국 통계는 뭘 배우는 학문이에요? 표본값을 배우는 거예요. 표본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은 쭉 보면 뭐라고 막 나오는데 이 말들을 끝에 딱 보면 요거를 아시면 돼요. 상수. 얘는 변수. 이 무슨 말이냐? 상수는 뭐라 그래요? 변하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상수라고 부르죠. 상수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모집단의 값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값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표본은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변한대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변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반에 예제에서 봤죠?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값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샘플 값이 계속 변했죠. 그죠? 이렇게 뽑을 때 저렇게 뽑을 때 물론 그 안에 근사치는 있었지만 계속 변합니다. 값이. 표본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표본이 고정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표본값은 내가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계속 조금씩 변합니다. 모집단의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수는 변하지가 않는 값. 그래서 다른 말로 상수라는 말로 쓰는 거고요. 통계량은 계속 표본을 뽑을 때마다 변하니까 변하는 값, 그래서 변수다 하는데 거기에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률 변수에 대한 개념을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앞에다가 모라는 말을 씁니다. 모평균 부를 때는 뮤,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값은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뮤, 시그마를 계속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값입니다. 실제로는 값을 몰라요. 우리는 이 값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통계학은. 뮤나 시그마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표본의 평균 X바와 표본의 편차 S가 이겁니다. 이거는 계산이 가능한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구하면 나오죠. 이 값을 가지고 위에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자, 그런데 표본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오차가 존재할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표본을 뽑으면 값이 계속 바뀌죠. 바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떤 표본으로 구한 그 값이 우리가 진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명심하는 게 표본으로 구한 X바, 표본 평균은 진짜 값이 아니고 진짜 값의 근처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값으로부터 진짜 값을 알려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값이 이 값이에요 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표본으로부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오차 범위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표본 오차의 허용 범위를 뭐로 구한다고요?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확률 값은 몇 %요? 95%. 이제 척척 나와야죠, 이제. 확률 값은 몇 %? 95%. 숫자로 치면 몇 점 몇? 1.96. 그렇죠. 이제 이렇게 딱딱 나오는 거예요. 자, 통계적 추론.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또 복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표본의 값이 아니고 모집단의 값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유추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계학의 목적은 추론입니다. 추론. 이 추론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번 학기 때는 10개를 배울 겁니다. 추론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방법론이 10개. 즉, 우리가 어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10개 방법론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 10개 방법론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